안녕하십니까. 워들의 강함입니다. 오늘은 지난 편에 이어서 플라톤의 국가, 본문 2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책의 내용은 국가의 생성 배경부터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국가의 구성원이 어떤 통치자와 수호자, 생산자 이렇게 구분된다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통치자는 이제 말 그대로 국가를 이제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수호자는 국가를 지키는 이런 사람입니다. 대충 이제 군인, 공무원 뭐 이 정도가 되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자는 통치자와 수호자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이제 평범한 일반 국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는 이렇게 크게 세 그룹이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어떤 통치자는 지혜로워야 되고 수호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생산자는 절제를 할 때 국가는 정의로워진다. 그게 이제 이상적인 국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혜, 용기, 절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가 단위로는 이렇게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했지만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으로 그 적용을 해서 개인도 이제 지혜, 용기,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뭐 정의로운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로까지도 이제 이어지게 되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룹이 바로 이제 통치자인데요. 이 플라톤이 이 정의로운 국가가 되려면 정의가 뭔지 잘 아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정의로운 그런 사람이 통치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통치자는 결국 이제 지혜를 사랑하고 그리고 똘똘하고 현명하면서도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지식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뭐 철학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그리고 그런 엘리트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 교육 과정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일단 이제 타고난 자질이 워낙 더 좋아야 되니까 엄선된 그런 이제 선남선녀 엄마 아빠로부터 계획적으로 생산된 아이들을 생산된 이거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자우지가 어찌됐든 이렇게 생산된 아이들을 모아서 어려서부터 이제 특수교육 여기서 이제 특수교육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체육하고 음악을 말하는데요. 그 당시 그 음악이라고 하면 뭐 시도 읽고 뭐 그랬다니까 문학도 어느 정도는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20살 때까지 빡세게 돌립니다. 결국 이제 플라톤께서 생각하신 것은 20살 때까지 아이들이 커 나가면서 가장 기본의 교육의 어떤 기본은 밑바탕은 어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뭐 좋게 말해서 기숙사 갖추어진 명문사학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건 뭐 수용소 정도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살이 되면 시험을 딱 봐가지고 뭐 수능 같은 거 뭐 봤겠죠. 시험을 보고 이 통치자와 수호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 이제 엄선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통치자와 수호자 이 두 부류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고 살아남은 애들은 이후로 한 10년 동안 또 수학, 천문학, 화성학, 철학 등 이런 것들 이제 좀 다양한 그런 이제 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시험을 봐서 걸러내는 거죠 또. 거기서 또 통과한 애들을 향후 또 5년간 변증법, 다시 말하면 이제 논리적으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론 같은 것을 이제 대화법이죠. 이런 것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한 15년 동안 인턴십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 공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실무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중간중간 해서 계속 테스트하고 애들 걸러내고 뭐 좀 아닌 애들 좀 자르고 뭐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나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과정을 쭉 거치면 50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 통치자 그룹으로 이제 소속이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국가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데 자기 순번이 아닐 때는 이제 밑에 애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의 올해들 이런 애들 이제 가르치면서 보내다가 은퇴하는 뭐 대충 이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빡센 거죠. 50세까지. 근데 이제 일단 통치자로 이제 선정이 되면 철저하게 그 재산의 개인 소유가 완전히 이제 금지가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와이프 또 아이 뭐 다 개인 소유 이거 소유라고 그래야 되나? 아버지가 뭐 개인 소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그냥 50세 넘어가지고 혼자 뭐 어떻게 뭐 여러 가지 부부 생활이나 뭐 여러 가지 저거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와이프도 공유하고 뭐 내 와이프, 네 와이프, 네 와이프, 내 와이프 뭐 이런 상황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자식도 이제 나만의 어떤 자식을 분간할 수가 이게 뭐 내 새끼인지 누구랑 뭐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권력 세습 이런 거에 대한 욕구 자체가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게다가 이제 뛰어난 걸른 이런 이제 통치자들의 피를 후대로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뭐 이상적인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아예 부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신 이상국가입니다. 자, 이렇게 부패하지 않는 그리고 이제 부패할 수 없는 이런 통치자들이 국가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제 용기 있는 수호자들이 국가를 보호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생산자들이 그 자기의 본분을 절제 이거 다 뭐 어떻게 보면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데 절제라는 건 참 애매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뭐 야 너무 좀 떠들지 마 이런 분위기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 각자의 본분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렇게 이제 국가의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자기의 본분을 수행할 때 비로소 이제 이상적인 국가 그리고 이제 정의로운 국가가 만들어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조화롭다 뭐 이런 내용을 보고 갑자기 이제 공자님 사상이 살짝 이제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떤 그 옳음, 옳다는 것 이것에 대한 생각들은 아마도 조금씩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상국가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워낙에 정말 이런 나라가 존재한다면 그 나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찌 보면 바로 이 통치자 그룹이 아닌가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자기 재산도 가질 수 없고 근데 기숙사 공동생활 계속 해는 데다가 평생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중구장창 봉사만 하는 정말 이런 게 이제 통치자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뭐 저라면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누구나 이런 통치자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뭐 철학자들은 틀리겠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권력을 생각해 보시죠, 이거죠. 이 권력을 딱 갖게 됐다. 이 통치자가 이 자신만 계속 고생만 강요하는 이런 체제를 과연 이게 가만 놔둘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게다가 뭐 와이프 공유하고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자우지간 이건 뭐 나라 전체를 어찌 보면 마치 이제 가족같이 보살펴라 뭐 이런 건데 뭐 현대 국가가 뭐 지금 뭐 아마존의 저 정글 시족 사회도 아니고 사실 뭐 이런 이상 국가라는 것 자체가 현실 가능성은 사실 뭐 무지하게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플라톤도 이상과 현실은 어느 정도 이제 괴리가 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십니다. 자신이 말하는 이상 국가 역시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하늘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상 국가를 가능한 한 디테일하게 오버해서 디테일했죠. 아주 디테일하게 그려 나가면 어떤 그 지향점이라는 게 이제 생기게 되고 우리가 그 지향점에 근접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고 개선하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현실을 이제 조금은 개선시켜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어떤 그 이상적인 국가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잘못된 국가 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정리를 하셨는데요. 하나씩 한번 열거를 해보면 첫째 이제 명예 정체 그리고 이제 과두 정체, 민주 정체 그리고 이제 참주 정체 이렇게 한 네 가지 정체를 언급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정체라고 하면 정치 체제의 준말이죠. 정치를 뭐 잘못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 정체라고 한다 그러면 민주 정치 체제를 이제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잘못된 정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철인 정체가 무너지면서 어그러지면서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철인 정체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정치 체제이긴 하지만 세상 만물이라는 게 돌고 뭐 이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체제라고 해서 뭐 결국 이제 사람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뭐 천년 만년 유지된다는 것도 어찌 보면 사실 불가능한 얘기죠. 결국 이제 사람의 어떤 그 한계 때문에 잘못된 정치 체제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이제 펴게 됩니다. 자, 플라톤은 가장 이상적인 철인 정체가 무너지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그 교육 문제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가정교육을 아주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드는 얘가 참 재밌긴 합니다. 바로 이제 선량한 아버지하고
욕심 많은 어머니의 이제 조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량하고 욕심 많은 남편에게 허허거리는 이제 남편에게 이 불만이 쌓인 이 아줌마가 자기 아들을 이제 달달달달 볶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강하고 폼나는 애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원도 보내고 남들 안 하는 또 특수학원도 보내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마들의 치맛바람 같은 건데 뭐 그 시대에도 뭐 이런 게 이렇게 아주 보편적인 얘기가 아닌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면 상당히 그 엄마들의 성향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매우 매우 보편적인 얘기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자, 근데 그런 엄마 밑에서 당연히 욕심 있는 애들 뭐 당연히 한둘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 더불어 이제 위치도 있고 그리고 머리도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이제 조금만 오바지를 하게 되면 국가를 이제 지들 욕심 채우는 쪽으로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게 필연적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정의로운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 두 그룹 간에 결국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이게 어떤 이상적이고 목표가 뭐가 옳고 그르고 뭐 따지고 이거를 떠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욕심 많고 죽어라고 목표의식을 갖고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붙는 놈하고 이상적인 얘기하고 순둥이 같은 애들하고 다이다이 붙었다 이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거 뭐 승부 어찌 보면 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욕심 많은 놈들이 권력이 걔들한테 이제 권력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변질된 그 귀족 집단 간의 이제 권력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죠. 그게 바로 명예 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 욕심을 채우려는 귀족들은 결국 이제 사유재산 제도 같은 거 이제 만들게 되고 아까는 이제 그 철인 정치에서는 그 사유재산 없었죠. 근데 이제 얘들이 이제 욕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유재산 제도 같은 거 만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부를 축적하는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많이 가진 자에게 권력 또한 이제 집중이 되는데 이게 바로 과두 정체입니다. 자, 이 과두 정체. 언뜻 들으면 뭐 과두, 뭐 대가리 큰 애들이 하는 정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과는 적을 과자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적은 대가리 수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그 소수의 사람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독점하는 체제를 이 과두 정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명예 정치에서 존재했던 어떤 그 그룹 개념의 지배계급, 귀족 계층 이런 게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이걸 확 줄여서 일종의 그 소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당연히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진 권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제 돈을 끌어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러다 보면 부패가 발생을 하고 뭐 다른 말로 보면 금전 만능주의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자가 이제 권력을 갖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발언권 또한 당연히 이제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 법이고 뭐고 다들 지들 위주로 만들고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돈 먹이고서 사건 따고 뭐 지들 유리한 법도 막 만들어 가면서 뭐 그렇게 되겠죠. 결국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다 챙겨 먹는 뭐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죠. 어쨌든 이 소수 부자들에 의한 세상, 또 그들을 위한 세상, 이게 바로 과두 정체의 본질입니다. 자, 이 과두 정체가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 이거죠. 조용히 이제 찌그러져 있던 배고픈 민중들이 야 이거 뭐 해도 쟤들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아주 필연적인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민주주의가 나왔습니다. 자, 과두 정치에서 어떤 소수의 폭압을 견디다 못해 이 터져나온 이 민중들에 의한 민주주의. 과연 여기서 가장 그 이상적으로 추구하는 게 과연 뭘까요? 그게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제 뭐 너네들만 잘났다고 떠들고 뭐 그러지 말고 야 통치자 수호 계급 뭐 이따위 다 필요 없다는 거지.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 야 다 우리 모두 다 같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통치자를 뽑게 되면 뭐 통치자가 되었건 간에 뭐 공무원이 되었건 간에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투표권자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걔들이 뽑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뽑으니까. 근데 과연 이런 방식으로 진정 그 제대로 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자, 이게 언뜻 보면 아주 달콤한 꿀 같은 자유와 이 평등,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를 망가뜨리는 마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 국가라는 조직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선, 그리고 이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질서가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질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통제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민중에 의해서 선출된 통치자가 거꾸로 그 민중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배하는 자를 지배당하는 자가 뽑는다. 뭐 이건데, 이게 그야말로 주객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이는 아버지가 아들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제 선생이 학생들을 두려워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자유와 평등이 아닌 어떤 무분별한 방종, 이런 방종이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기가 아주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뭐 자신의 권리, 내 권리는 이거야, 뭐 자신의 이익을 뭐 챙기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막 하게 되면 결국은 법도 상식도 완전히 무시되는 아주 이상한 난장판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런 체제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논리를 피시게 됩니다. 제가 좀 다소 과격하게 좀 표현을 하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플라톤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는 현대 민주주의와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그 당시 이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었죠. 때문에 이제 어떤 다양한 조율을 하거나 협의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힘들고, 그리고 말빨 좋은 정치가가 선동해서 이제 어리석은 군중들을 휘둘리고 뭐 이렇게 하기가 더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리스에서는 이제 그래서 말빨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소피스들이 많이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자, 현대의 그 민주주의는 그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서 그들로 하여금 협의와 조율을 맡기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이라고 평가되고 있긴 하는데, 글쎄요, 이게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 이게 민주정체라기보다 오히려 과도정체 쪽에 좀 가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우리 정치는 그 돈 싸움 같아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도정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긴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민주정치에서는 이제 세 가지 형태의 부류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민중에 의해서 선출된 통치자, 그리고 이제 부자들,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는, 나름 이제 돈벌이 능력도 있는 그런 부류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중입니다. 아까는 틀리죠. 통치자, 수호자, 민중이었는데 지금은 그 통치자, 부자, 그리고 이제 민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것은 그때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이 통치자들이 끊임없이 그 부자들에게 이제 삥을 뜯는다는 거죠. 예. 그거 뭐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을 안 해도 요즘도 뭐 대충 감이 또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더 얘기하고 싶진 하기가 좀 짜증 나서 그만하고, 어찌됐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통치자들은 그 자신을 뽑아주는 그런 민중들의 눈치를 이제 슬슬 많이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자들한테 삥 뜯어서 민중들한테 적당히 나눠주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늘뜯기기만 하는 이제 부자들은 결국엔 이런 시장 내가 뭐 돈 버는 게 죄니? 그래서 왜 자꾸 우리만 뜯어먹고 지랄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체제 전복을 꾀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자기들이 다루기 쉬운 이제 그런 이제 지도자를 내세우면서 기존의 그 통치자들을 엎어버리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참주 정체로 가는 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민중의 지지를 얻고 새롭게 나타난 지도자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지도자들은 그 민중을 다루는 법을 아주 잘 안다고나 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제 민중들의 인기를 얻는 것만큼은 완전 이제 프로급 선수라서 민중들에게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끌어내는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이제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름아름 경쟁자들 이제 하나씩 없애고, 그래도 이제 조금씩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독재자, 다시 말하면 이제 참주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탄생한 독재자는 결국 이제 자신의 어떤 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제 민중을 착취하게 되는 그런 그림으로 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민중들은 여기서 당연히 열 받겠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독재자는 또 불안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자기 친위대 같은 걸 이제 강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민중의 어떤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망조가 된다는 거죠. 저 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카다피 아저씨 있죠. 이 아저씨를 봐도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는 감을 충분히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플라톤은 이 참주 정체를 아주 그 최악의 정치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야말로 딱 한 놈이 완전히 독식하는 그런 체제라는 거죠. 자, 플라톤의 설명을 들으면 어떤 이상적인 철인 정체로부터 계속 꼬이고 망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참주 정체로 떨어지는 뭔가 이제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뭐 꼭 그렇게 뭐 순서대로 간다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플라톤이 살았던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를 죽인 바로 그 그리스는 그 당시에 이제 민주 정체였죠. 근데 이 그리스가 이 민주 정체를 갖추기 바로 이전에는 사실은 참주 정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이 설명하는 것처럼 민주 정체가 뭐 망가져서 참주 정체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반대로 참주 정체가 깨고 참주 정체가 망가지면서 민주 정체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치 체계가 그 플라톤이 나열했던 그런 순서대로 진행된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그 각각의 그 정체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어떤 모순점들에만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는 국가의 8권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가장 재밌게, 흥미있게 읽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또 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또 읽으면서도 많은 고민이 됐던, 뭐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과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무슨 정체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죠. 민주정체라고. 그렇게 말들은 하지만, 과연 이게 민주정체인가? 플라톤이 나열했던 그 사상들, 그 체제들을 봐서, 어쩔 때는 이제 과두정체, 그리고, 아니, 심지어 뭐, 참주정체까지도 또 보이는 긴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게 그 2500년 전에 어떤 책이 맞나 할 정도로 한 번 더 이렇게 놀라게 되고 또 공감하게 됐던 그런 챕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 플라톤의 국가는 비록 이제 처음에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야 하는 어떤 통치자의 자격과 자질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그 당시 어떤 존재했던 여러 정치 체제, 뭐 그리스는 그때 민주체제라고 했지만 그 옆에는 뭐 봉건주의 뭐 여러 가지가 다 짬뽕으로 사실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정치 체제의 어떤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고 그나마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모델을 제시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 뭐 어떤 이상적인 사회,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그 정도의 사회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그 통치자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타났듯이 어떤 교육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이상적인 국가 체제가 망가지는 것, 그리고 이제 각각의 어떤 정치 체제가 망가지는 그 과정엔 결국 인간들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항상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어떻게 교육 하나만으로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죽어라고 가르쳐도 안 되는 애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새끼들 분명히 존재하고요. 물론 반대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열받지 않고 그리고 이 사악한 새끼들이 활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분명히 규칙이 필요하고 그리고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과 시스템은 뭐 정의의 사도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 이후 지금까지도 진정한 정의에 대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그렇게 많이 공부하신 철학자 분들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상식선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와드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이 플라톤의 국가를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는 뭐 읽어보시면 쉽고 재밌는 내용이어서 나름대로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시간이 없으시면 이 책의 8권만이라도 챕터 8이죠. 8권만이라도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갖고 아이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라는 것이 나하고 뭐 전혀 상관없고, 나만 장사하니까 나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저 이상한 또라이 같은 새끼들이 뭐 이렇게 욕만 한다고 해결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 정의로운 국가와 올바른 정치 체제의 구축에 있어서 어떤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좀 더 나은 국가, 좀 더 나은 세상,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매우 의미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정말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아이들하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지식을 강요하는 요즘의 그런 교육 환경에서 그 아이들과 나누는 이런 형태의 대화들이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한 어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도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끝으로 솔직히 저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소수 귀족들에 의한 명예 정치인지,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독식하는 과도 정체인지, 어떤 정치가들이 외치는 대로 민주 정체인지, 심지어 1인 독재의 어떤 참주 정체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플라톤이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인 철인 정체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정치 체제의 안 좋은 부분들을 조금씩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 말이죠. 물론 이제 어떤 정치 체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또 가장 적절한 건지 저도 뭐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죠. 다만 우리들이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아들의 강함이었습니다.